만약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을 해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경우에 내란의 공범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임명권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돼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예. 비상계엄도 해제 안 됐는데 관세에 가서 잠이 옵니까? 계엄해제가 요구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밤을 새우고 지켜보고 여의도에는 그 엄동설에는 국민들이 와서 하는데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법제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 고시 같이 공부했고, 고시 공부는 따로 했고요. 네. 예,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게 넷이서 저녁을 그렇잖아요? 같이 했습니다. 네? 거기에 두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었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예. 그것이 나오자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박지원 의원님께서 핸드폰 교체한 거 오늘 법제처장이 처음 발설하신 것 같은데 참으로 묘합니다. 그 안가에 참석했던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예. 자, 처장님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1위가 충전이 잘 안 돼서, 2위 터치 스크린 불량, 3위가 스피커 불량, 과열, 그 다음에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불량, 블루투스 불량, 볼륨 버튼 불량, 전원 버튼 불량, GPS 인식 불량, 뭐 이런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지금 나열했어요.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예,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예. 안가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 안 할 자유는 있겠지만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고 또 4명이 동시에 핸드폰을 바꿨다면 본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경우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를 제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13가지 경우가 아닐 텐데 그럼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바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핸드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어도 제가 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질책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달게 받든 쓰게 받든 짜게 받든 시게 받든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 4명이 오해한 것이 당신들은 영원히 숨겨질 걸로 알지만은 알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를 탄핵으로 강행한 제2의 윤석열이야. 제가 아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완규 법제처장님 네. 핸드폰을 바꿔서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박지원 대표님의 질의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법제처장까지 핸드폰을 바꿨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 오늘 그거 묻겠습니다. 핸드폰을 바꿨어요. 새로운 핸드폰이 있습니다. 기존의 핸드폰은 버리셨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저는 오늘 증거인멸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그러겠죠? 그렇게 오늘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셨고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증거인멸입니다. 이 중요한 내란죄에서 그것도 윤석열의 안가에 모였던 4사람의 이야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그야말로 저녁 행사였고요. 우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저는 핸드폰은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은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버리지 마세요. 증거인멸하지 마세요. 답변을 못하는군요.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장관 원래 있던 핸드폰 그대로 증거 보존하세요.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모두 다 원래 있던 핸드폰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에 동의하고 모의했던 동조자라서 우두머리와 함께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집에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몇 시쯤 알았죠? 그때가 아마 10시 한 40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다가 11시가 좀 넘어서 그 업체처 직원, 그 당직하는 직원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지금 비상계엄 사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국장들이 아마 사무실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없는데 국장들이 나와서 뭘 하려고 나오느냐 하고 제가 그럼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내가 국장들 그냥 그 나와 있으면 그 쓰라고 하라 내가 내려가겠다고 해서 바로 차를 몰고 세종 사무실에 갔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게 아마 1시 반쯤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가는 도중에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엄 해제된 건 아니죠. 국회 계엄 해제 계엄 요구가 해제 됐죠. 결의안이 된 거지. 예, 계엄 해제 요구가 됐습니다. 그걸 그래서 법제처장이 똑바로 얘기하세요. 계엄 해제 요구가 됐습니다. 가는 그래, 동안에 제가 라디오 듣고 그러니까. 갔으니까요. 차를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예. 가보니까 국장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계엄 해제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계엄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 직원들은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이미 계엄 해제 요구가 됐으니까 계엄 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고 저는 관사에 가서 잤습니다.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가 몇 시에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깨가지고 있다가 예, 계엄 해제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법제처장이 장관직이죠. 직급이. 차관급 직급입니다. 차관급. 네. 법제처장이 아직 계엄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그때 모든 국민들은 눈을 뜨고 불안해서 있는데. 그리고 포교령 봤습니까? 포고령은 나중에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봤습니다. 아니 언제쯤 봤냐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언제 봤는지. 아니 대략적으로. 글쎄요. 그날 그 밤에 봤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봤는지. 예. 이게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할 얘기입니까? 그 다음날 봤는지 언제 봤는지 법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 법제처장이 비상계엄도 해제 안 됐는데 관서에 가서 잠이 옵니까? 계엄 해제가 요구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해제하는 게 아니라 법제처장이 좀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비상해제가 안 되고 2차 계엄 3차 계엄 할지 모르는데 가서 잠이나 자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지겠어요. 국민께 사죄 좀 드리세요. 의원님, 국민께 계엄 사죄 해제 요구가 드리세요. 됐고요. 그것은 법제처장,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장 자세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자세로 녹을 먹고 있어요? 계엄 해제 요구가 됐고요. 그리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지금 소집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관사를 갈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끝까지 지켜봐야지. 하겠죠. 그것이 국민의 도리지. 모든 국민들은 밤을 새우고 지켜보고 여의도에는 그 엄동설에는 국민들이 와서 하는데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 와서 뭘 떳떳하다고 소리 지르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국민께. 나한테 하지 말고 지금 하고 들어가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해제가 된다는 것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못하겠습니다. 국민께.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 참. 아니 비상계엄 중인데 완전히 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간사 가서 자는 법제처장 어떻게 국민을 이해합니까?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잠을 깨보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확인했어요. 아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사과 못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계엄 해제가 되는 걸 확인했다고요. 국민의 결세로 사과하기 싫으면은 당장 직을 던지세요. 자연인으로 가세요. 변호사이고 저로 39년 동안 네. 공직했지만은 공직자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무슨 법제처장이 그런 자세로 하고 여기 와서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안심해서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상당한 기간 내에 따르면 되는 거라고. 뭐 그러니까 헌재 결정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는 아니,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은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 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결정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하고 있는데 뭐 헌재 결정 안 따라도 됩니까? 안 따라도 되는 건 아니고요. 언제까지 시한을 정합니까? 그러면 상당한 기간. 상당히가 언제입니까? 법제처장이 그걸 결정합니까? 즉시 그건- 재판의 그거는- 효력은 즉시 발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결정하겠죠.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은 그것도 임명권자가 1년이고 2년이고 결정할 수 그 부분에 있습니까?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가 이런 어떤 말씀 국민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원장에게 본인 변명은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시고요. 저는 답변을- 이 발언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저는 그거 물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알겠습니다. 답변이 말씀하십시오. 깁니까? 예.
그리고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또 주석 형사소법 제5판에 2017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부분에 예.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19일까지 이 사흘간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부분에 생각하십니까? 대해서 이제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구속 취소 아니, 판결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후반부를 더 보세요. 이 전체를 다 구속기간 보시면 산입에 대해서 아니 그것만 가지고 즉시항고 여부를 지 결정할 부장 수는 판사가 없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날짜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지법에 그러면 법원이 1심이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법원의 2심 판단을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판단 내용이 지금 우리 그 그러니까 본인은 차관께서도 그러면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생각하시냐고요? 날짜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 지금 구속기간에 법적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법적 논란이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본인 그것도 지금 그것도 의견을 법원에서 루- 판단 되겠죠. 이제. 대한민국의 법제 해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기관장 아니십니까? 제가 법제 해석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2017년도에 집필한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검찰은 지금 다 시간을 제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적인 2017년에 날짜였는데 기관으로서 소신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 내가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법제처장에서 현안에 어떻게 대해서. 해석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제처장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법제처 국무회에서 의견이 헌재 되잖아요. 재판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됐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얘기하시는데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안 제가 하시던 분명히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 국민들이 다 보고 개인적인 계실 거예요. 개인적인 법제처장이. 저작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니,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요. 법 지금 해석을 하시는 기관장이시잖아요. 그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즉시항고 한거 또는 항고를 논하려면은 결정문 전체를 보세요. 논란이 있는데 결정문 전체를 보시면 그 논란에 대해서 아니 법제처장은 그 후반부를 보시면 후반부의 수사권 논란이나 다른 절차에 대한 논란을 보면 그거는 항고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날짜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겠습니다. 아까 뭐 소신이 없어진 건가요? 2017년에 그러면 형사소송법 주석 책을 잘못 쓰신 거네요. 이미 대답한 거로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답변 들었 아니 지금 충분히 답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2017년도에 그 학문적으로 제가 쓴 것이고 지금 저는 법제처장이라는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요. 왜 적절치 않습니까? 법 해석기관장 아니시죠? 아니, 지금 당장 지금 법원에 현안이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감사원장이니까 네. 헌재 사무처장이니까 법제처장이잖아요. 그러면 유권 해석을 내려주셔야 그거를 논하시려면 의원도 임명하는 아니 그거를 논하시려면은 법제처장 아니세요? 구속 취소 결정문 전체를 보세요.